우리가 이중세안 하잖아요. 그거에 너무 현혹돼서 진짜 깨끗하게 다 닦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중세안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한번 닦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피부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진짜 좋아지고 싶어서 열심히 세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진짜 너무 적극적으로 세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세수를 열심히 먼저 해봤는데 생각만큼 피부가 좋아지지도 않고 해서 마음이 속상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 세수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트러블이 막 폭발적으로 더 나아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좀 강조해 설명드리는 게 이 세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아시겠지 하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진짜 그런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트러블이 덜 나고 피부에 좀 민감하지 않게 자극이 덜 되는 그런 세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물의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안이라고 하면 얼굴에 묻어있는 그런 먼지들,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걷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모공에 콕콕 박혀있는 먼지를 씻어내려면 모공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그 깊이 박혀있는 노폐물을 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뜨끈한 물로 얼굴을 노곤노곤하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모공을 다시 조여줘야 된다. 그래서 찬물로 시원하게 세수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피부의 제일 원칙은 너무나 많은 자극을 주지 않고 지금의 현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를 너무 뜨겁게 해주거나 극도로 차가운 물을 대지 않는 게 피부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실 때는 미지근한 미온수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온수로 하면 뭔가 개운하지 않고 다 씻어진 게 맞나 찝찝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피부에는 가장 좋은 온도라는 거예요. 세수하는데 별 자극이 없고 무난하고 부드럽게 세안해주는 게 피부에는 가장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노폐물들을 씻겨 나가니까 미온수로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세안을 해야 깨끗이 세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세안은 일정 시간 이상으로 길게 하면 진짜 피부엔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시작해서 마무리한 단계까지 한 5분 이내로 끝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유독 피부에 트러블이 많고 민감하신 분들이 피부에 관심이 많다 보니 깨끗하게 빨리 치료하고 싶어서 세안을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5분 이상 계속 문지르기만 5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분은 깨끗하게 뽀드득뽀드득 세안이 될 수 있지만 피부의 장벽은 다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 더 예민해질 수 있고요. 피부는 더 많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폼 클렌징을 바르고 이렇게 러빙해주는 시간은 1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충분하고요. 그만큼만 해도 세안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세안을 정말 뽀득뽀득하게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주로 세안을 하루에 한 번 저녁 때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안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해주셔야 돼요. 아침, 저녁.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서 쌓여있는 노폐물들 그리고 이불이나 베개에서 묻은 먼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씻어내지 않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한다거나 그 위에 화장을 덧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트러블은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저녁만큼 꼼꼼하게 이중세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물세안이라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하는 세안은 이제 음식에 빗대면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라면 저녁은 메인 디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좀 공들여서 해줘야 되겠죠. 저녁에는 많이들 아시죠? 이중세안을 해야 된다는 거. 처음에는 뭐 클렌징 오일 쓰셔서 1차 세안 하시고 2차 때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폼을 써서 마무리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쓰지 않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렌징 오일은 이제 성분상 피부에 좀 더 자극을 주기도 하고 잘 씻겨나가지 않아서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일이 세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낼 수는 있지만 이 오일이 얼굴에 남아있으니까 오일을 제거해주는 유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남아있는 오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한 번 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날 뭐 메이크업을 강하게 한 그런 날이라면 이중세안을 오일 써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메이크업을 하신 경우라면 굳이 오일 쓰지 말고 클렌징 폼
그리고 클렌징 워터로 이중 세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려고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워터를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오일을 썼을 때 굉장히 꾸덕하고 얼굴에 남아있는 느낌이 많은데 이제 워터는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고 세안 후에도 남아있지 않는 느낌이에요. 성분적으로도 클렌징 워터가 훨씬 순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덜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원리인데요. 피부에는 무조건적으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워터를 솜에 묻혀서 가볍게 닦아내고 2차 세안은 클렌징 폼으로 해주시는 게 피부에는 가장 스트레스를 덜 주는 무난한 세안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왠지 화장이 덜 닦이고 노폐물이 모공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일보다는 워터는 세정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요. 모든 메이크업을 100% 다 제거하겠다 이런 생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세안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빡빡 닦아내다 보면 오히려 피부에 도움이 되는 피부층들, 뭐 피부 장벽, 피부 각질들을 다 떨쳐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하실 때는 90% 정도만 제거해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해주시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클렌징 오일보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클렌징 워터로 가볍게 세안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세안할 때는 진짜 손으로 문지르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하시냐면요. 거품으로 세안을 하는 거예요. 내 손이 피부를 닿지 않고 이 거품을 내 피부 위에서 손가락으로 굴리는 느낌으로 압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러빙을 해주시면 한 3-4번만 하셔도 생각보다 코에 있는 모공도 다 빠집니다. 최대한 힘을 빼고 내 손가락으로 세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굴린다는 느낌으로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이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을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요. 톡톡 물기를 걷어주는 느낌으로 톡톡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닦아내자마자 빠르게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토너, 세럼, 크림 이런 순서대로 도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너는 피부 결을 정돈해주고 아직 제거되지 않은 노폐물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세럼으로 좋은 영양분들을 많이 침투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날아가지 않게 크림을 덮어서 보호막을 씌워서 보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결국에는 피부에 제일 좋은 첫 번째 원칙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안법도 이렇게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평상시에도 자극이 최대한 덜 가게끔 뭐 사우나를 간다던가 매운 음식, 뭐 화끈하거나 뭐 이런 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피부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피부에 자극을 절대 주지 않는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닥터 유진스 정유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